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능 국어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처음 보는 소설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소설을 읽는 것이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하고 정답률은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전에 올렸던 현대시 영상과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지난주에 실시된 고3 3월 학력평가로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일단 힌트가 되는 문제를 찾아서 빠르게 훑으세요. 핵심 사건이나 중심 인물 파악이 바로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문제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는 하나 빼고 다 옳은 선지죠? 엄청난 힌트입니다. 적절한 것은 문제도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한 정보를 주죠. 여기에서는 숙향과 이선이 중심 인물이고 여기에서는 이만집과 아버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작업은 10초 안에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얻는 거예요. 이 작품으로 살펴볼 건데 보기 분석해 볼게요. 액자 소설이라는 말이 보이고 내부 이야기의 나와 외부 이야기의 나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럼 소설을 보면서 이 두 나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술되어 있는 문장을 보세요. 유사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대요. 그럼 앞에서 구분한 두 나의 태도를 비교해 봐야겠죠? 무엇에 대한 태도냐? 등장인물 또는 사건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나 구분, 태도 비교, 이 두 가이드라인 가지고 소설로 들어갈게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가볍게 읽고 패스하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면 차지하게 굳이 이거 왜 주겠어요? 긴 소설에서 앞뒤 다 잘라먹고 문제를 냈는데 이 부분이 있어야 내용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나는 우연히 남의 서류 봉투를 들고 온다. 그 안에는 대학원생 이만집이 쓴 내 젊은 날의 비망록이란 제목의 일기장이 들어있었고 나는 그 일기를 읽는다. 아까 중심인물로 파악하고 넘어갔던 이만집의 일기를 읽는 내용이군요. 그럼 내부 이야기가 이만집의 일기일 거고 외부 이야기가 일기를 읽는 외부의 나의 이야기일 텐데 소설 전체를 훑어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공백이 한 줄 중간에 있죠. 다음 페이지를 봐도 공백이 한 줄 있어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말이 내가 보기에는 또는 뭐뭐한 것 같다. 뭐뭐하는 듯 하다예요. 감이 오지 않나요? 공백 앞부분에는 이만집의 일기, 공백 뒷부분에는 나의 감상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는 이만집, 여기에 그도 이만집, 여기에 나는 이만집의 일기를 읽는 외부 서술자인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소설을 처음부터 꼼꼼히 다 읽고 나서 이걸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보기에서 내부의 나와 외부의 나가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얻었기 때문에 앞부분의 줄거리 보고 전체를 훑어보고 바로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훨씬 시간이 단축됩니다. 보기에서 주는 포인트를 따라 전체를 조망한 다음 읽어내려 가시라는 거죠. 자, 우리 또 하나의 포인트 있었죠. 태도 비교. 공백이 2번이니까 인물이나 사건도 2가지가 나올 텐데 볼까요? 첫 번째 부분 일기장 훑어보니까 굵은 글씨 아버지가 핵심 인물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내부의 나 태도. 여기에 대놓고 드러나죠. 측은함, 애증의 감정. 이 이만집의 아버지에 대한 외부의 나의 태도는 어떤가요? 굵은 글씨로 핵심 잘 잡혀있죠? 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기 문제에 인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굵은 글씨 위주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중략 이후 2번째 부분 일기장 훑어보니까 굵은 글씨 셋째형이 핵심이네요. 내부의 나의 태도, 여기서 확인되지 않나요? 상당히 냉소적이죠. 외부의 나의 태도는 여기에 드러나는데 내부의 나보다는 확실히 덜 부정적이네요.
지금처럼 보기 가이드라인을 따라 내용을 파악하고 보기 문제를 풀고 나면 전체 내용이 올바르게 파악되고 어떤 세부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쉬워지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을 풀기에도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순서를 늘 보기 문제 먼저 하라고 강조해요.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절대 마지막에 푸는 문제가 아닌 거죠. 보기에서 포인트를 빠르게 찾고 처음 읽어나갈 때부터 적용하는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는 수많은 기출문제들로 반복 학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